어떤 농가분들 미량요소 연면살포 하세요. 그냥 연중에. 그래서 왜 하시냐 그랬더니 혹시 몰라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착과량입니다. 두 번째는 토양 관리죠. 토양이 너무 딱딱하거나 배수가 불량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 이것도 기본적인 거죠. 특히 EC라든지 pH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모든 포도에서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죠. 특히 전기전도도라는 게 요새 이제 저희가 샤인머스켓 하면서 더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기존의 포도보다는 샤인머스켓을 사실 더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전기전도도가 너무 갑자기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천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제가 이렇게 토양 검사를 하면 매년 농가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아요. 그럼 받는데 2017년까지는 크게 없어요. 그게 뭐 적정 범위고 정상 범위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토양 그 분석지 보면 맨 오른쪽에 전기전도도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뭐냐면 0에서 2 사이여야 돼요. 0에서 2 사이. 그러면 2보다 낮으면 정상, 2보다 높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점점점 높아집니다. 이게 2보다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염류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양 검사할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전기전도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게 전기전도도가 높다, 그러면 다른 어떤 측정 범위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벌써 전기전도도가 높아져 버리면요, 흡수가 안 됩니다. 비료 흡수가. 비료 흡수가 안 되고 농도가 너무 높아서 뿌리가 상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겠죠. 특히 이제 하우스 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까 제가 저 뒤에서 듣기에도 하우스 내지는 이렇게 좀 일찍 그 비닐을 내려서 하우스처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빗물이 그 안으로 안 들어가죠. 빗물이 안 들어갑니다. 빗물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전도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땅에도. 그래서 특히 이제 과다 시비도 있지만 비료를 주는 다음에 이게 씻겨져 내려가야 돼요. 남는 물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전도도라는 거는 비료를 많이 준다라는 게 필수 비료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필수 비료가 들어가면서 혼자 들어가지 않거든요. 다른 거하고 같이 결합해서 여러분들 비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녹였을 때 어떻게 해요? 비료가 분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염화가리다. 그러면 여러분 염화가리 비료 주죠. 염화가리면 물에 녹으면 뭐예요? 가리하고 염소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리만 우리가 비료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염소만으로도 만들 수가 없고 염화가리라는 게 만들어져야 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녹으면 주로 먹는 건 뭐예요? 포도나무가 가리비를 먹죠. 칼륨. 가리비를 먹고 염소는 아주 조금만 먹거나 거의 안 먹죠. 그러면 염소는 뭐예요? 같이 들어갔지만 땅속에 남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남는 비료들의 결국 염류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밭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밭도 보시면 여러분 책에도 있는데 여기 전기전도도가 2 이하여야 되는데 3.7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염류장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염류장애가 나오면요, 특정 패턴이 없습니다. 나무에 어떤 게 염류장애다, 이게 잎에 나오거나 뭐 포도에 나오는 게 어떤 게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시면 여기에 이게 이제 MBA거든요. MBA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도 몰랐죠. 이게 왜 이런지를. 농가가 가지고 오셨는데 그 밭에 가셨어요. 처음엔 포도를 따오셨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밭을 직접 가서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가. 그리고 잎도 어때요? 까맣게 점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점이 박히다가 나중 되면 이렇게 노랗게 변합니다. 말라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낙엽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도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농장주한테 여쭤봤는데 농장주도 뭐 답변을 하시지만 특별하게 뭐 딱 이상하게 뭘 하시는 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으로 한 게 엿분석하고 토양 분석을 했죠. 토양 분석을 했는데 토양 분석 결과가 아까 그게
전기전도도가 3.7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염류장애인 거죠. 염류장애. 그래서 토양 검사를 언제 하셨는가 여쭤봤더니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대요. 농사지 20년 동안 농사 지으시면서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고 제가 가서 한 게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비료를 주셨는데 얼만큼 줘야 되는 건지를 전혀 토양 검사에서 준 게 아니라 그냥 감에 의해서 이 정도면 대충 되겠지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염류를 씻어내야 되거든요. 염류를 씻어내야 되는데 염류를 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게 염류라는 게 그냥 우리가 물 주듯이 물을 주는 거 가지고 전혀 씻겨 내려가지 않거든요. 이거 씻어내려면 여름철에 집중호우 정도 내리는 비로 맞아야 씻어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골과 골 사이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어디가 높냐면 이렇게 골을 만든 여기 뿌리 있는 부분이 높은 건데 거기는 비가린 비닐 때문에 또 빗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씻어냅니까? 그죠?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비닐을 한 해 정도 걷어서 재배하는 거죠. 비닐을 안 씌우고. 그럼 어떻게 해요? 1년 내 비를 맞으니까 씻겨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배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1년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가. 그래서 이제 진흥청에서 킬레이트제라고 해가지고 이 염류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불용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포도에서 어떻게 이제 채소 쪽에는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수 쪽에는 아직까지 특히 포도 쪽에는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게 없어서 킬레이트제가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 몇 번을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이 그런 농자재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이제 뭐 논에 물대듯이, 그러니까 사방을 일단 막아서 댐처럼 해놓고 논에 물대듯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물을 겨울에 댔대요. 나름 이제 물을 씻어내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돼서 조금 내려가고 그 다음에 2년째 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작년이죠. 작년에 그분은 우연찮게 뵀는데 괜찮아지셨냐 그랬더니 거의 안 나온다고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토양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토양 비료를 주는. 특히 여러분들이 토양 검사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뒤에도 이제 흙 뜨는 법이 제가 넣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토양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과학영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과학영농이라고 하면 뭐 기계를 쓰고 뭐 스마트팜을 하고 뭐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토양이에요. 근데 토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조차도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냥 농사 짓는다는 건. 그래서 토양을 잘 뜨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료를 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농가들이 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일단 이 토양 검사 자체가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 그 토양 검사지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기 토양 검사지에 보면 비료를 대부분 적게 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내가 주고 싶은 정도의 비료에 비하면 이건 뭐 반도 안 되고요.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적은 양을 주라고 되니까 불만족스러우신 거예요. 나는 한 10포 주고 싶은데 토양 검사하면 한 2포 정도 주라고 하니까 그 2포 줘가지고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미 다 검사 컴퓨터를 계산하고 이미 실험을 해가지고 그 정도 주면 적절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믿으시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믿고 시비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것만큼 품질이 좋아지거나 수량이 많이 늘어나면 저도 별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주는 비료량은 한 서너 배 되는데요. 그 정도 양이 늘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준다고 품질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품질을 떨어뜨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토양 검사를 믿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